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우였고 지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꼼꼼히 복습하는 모범생이었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대해선 언제나 오싹함을 느끼며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저택에 대해 하는 얘기는 기이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가족 밤마다 들리는 의문의 소리, 귀신에 관련된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 집은 줄곧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집 주변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집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손전등 하나씩 들며 모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택의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둠이 무겁게 드리운 피냄새 나는 복도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집에서 나는 흔한 냄새라고 자신을 미안했지만 가슴 속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집 안을 헤매던 지우는 마침내 2층에 있는 집주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나무 책상과 고장난 듯한 낡은 라디오, 그리고 벽장을 가리고 있는 무거운 커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커튼을 젖히자 오래되어 녹슨 철제 문고리가 달린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지우와 친구들은 천천히 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엔 낡고 무거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고서와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친 순간 그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기가 없고 그들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지우는 고서를 집어들었고 문득 작고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돌아. 그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희미하면서도 뚜렷했습니다. 지우는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고 친구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며 한 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고 그것은 점점 뿌듯해지며 말을 걸어오려는 듯 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무엇인가 눈을 맞추려던 그 순간 지우는 갑작스러운 오한과 함께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또한 같은 것을 본 듯 서둘러 계단을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을 벗어나며 문을 세차게 닫았지만 문 뒤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속삭임은 그들을 따라오려는 듯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이 가쁜 채 집을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린 끝에야 그들은 비로소 다리 힘이 풀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지우는 그 집에서 경험한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의 책상 위에 두고 온 고서와 사진첩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내면에 새어드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녀가 마주한 것이 실체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저택은 그렇게 또 한 번 아리송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하며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장소는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참혹한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회자되는 공포 설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밤에 혼자 있을 때 전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대학생 수지는 기숙사에서 가까운 작고 외딴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가옥으로 녹슨 대문과 덩굴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 뜰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떠난 여행이었다. 하지만 민박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수지는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음침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여기 계시는 동안 저녁 10시가 넘어서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창문이나 문을 열지 말고 방 안에 꼭 있어야 해요. 수지는 이상한 경고에 당황했지만
그저 촌스러운 미신 정도로 여겼다. 그리고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편안했고 수지는 편히 쉴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이어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손톱으로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수지는 두터운 커튼 너머로 무언가의 실루엣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지만 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아주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그대로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는 멈췄고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저 피곤해서 잠시 환청을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민박집 복도로 나간 수지는 주인 아주머니가 복도 끝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밤에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야, 뭐가 좀 창문을 긁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에 이 집에 살던 여자의 영혼일지도 몰라.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이 집에 갇혀 있다 믿지. 그녀는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수지는 이번에도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방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마을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하나같이 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도와줘 라는 어린 소녀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수지는 끝내 창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수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집을 떠났다. 민박집을 떠나는 길에 수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저 멀리 창문 너머로 한 소녀의 하얀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오싹한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다. 수지는 크게 놀라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수지는 한동안 그 마을의 기억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름은 점차 기억 속에 희미해졌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마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한 수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 민박집에서는 종종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과 함께 과거 그 집에서 실종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지금도 수지는 종종 무언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소녀는 여전히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수지는 그 소리에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를 길고 자세하게 구성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의 친구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일부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였다. 내 친구 민수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대전에서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았는데 그곳은 건물이 좀 낡아서 월세가 저렴했다. 민수는 그렇게 큰 불만 없이 만족스러운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다. 누군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뿐. 처음엔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맑고 높고 섬뜩한 그 웃음소리에 민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방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가 몇 번 더 반복되고 나서야 민수는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번 소리가 들린 뒤 그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항상 마찬가지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이상 혼자인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날따라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다.
친구들은 무섭다며 농담을 했지만 민수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도 정막 속에서 웃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전이 끝나고 불이 들어왔을 때 그들 모두 깜짝 놀랐다. 거실 벽 한켠에 여자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림자를 보고 강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아무도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민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이 일을 설명했고 관리소장은 그 긴장된 얼굴로 민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주었다. 그 건물에서 몇 해 전 한 여자가 불운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내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항상 늦은 밤에 그 건물 주변을 맴돈다고 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갈 결심을 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갔다.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끔 그의 꿈속에 웃음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었다고 한다. 마치 그녀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다.